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반짝이는 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금값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기록적인 수준인데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확 올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 분석 준비할 시점에 보니까 금 1온스 가격이 미화 4,100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1온스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흔히 쓰는 AA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살짝 더 무거운 정도래요. 와, 근데 그 작은 무게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치솟는 걸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그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주목하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경제적, 지정학적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이라는 게 정부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뭐 예전부터 가치를 저장하는 그런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값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뭔가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를 피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안고 있는 그 막대한 빈능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게 금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특히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즘 뭐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주식시장 자체는 꽤 좋아 보이잖아요. 네, 완전 불장이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막 화랑인데 왜 투자자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을 막 사모으고 있을까요? 이 배경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몇 가지 분석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자료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봤는데 금을 모든 두려움의 총합이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마치 세상의 모든 불안감, 뭐 그게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거울 같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이게 현재 금값 상승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특히 그 AI 붐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주식 시장은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어쩌면 이게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자료에서는 현재 시장이 약간 버블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승세, 특히 일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요. 이게 실제 기업의 어떤 이익이나 자산 같은 경제적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기대감. 네. 자료에서도 이걸 뭐 거품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품 같은 요소가 좀 끼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전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막 밀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죠. 그렇죠. 영원할 순 없으니까. 맞아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다거나 미국이 갑자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지정학적 사건들이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금인 거고요. 아하. 결국 이 표면적인 시장의 호황 뒤에 숨겨진 어떤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이게 금이라는 안전 피난처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두려움의 총합이라는 표현이 현재 상황을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불안 심리 외에도 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큰 축이 바로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다. 이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네, 맞습니다. 달러 중요하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요. 무역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달러 가치가 좀 더 낮아지기를 원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뭐 강한 달러가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미국으로 관광객도 잘 안 오고 트랙터나 건설 장비 같은 미국 제품을 해외에 팔기도 어려워진다. 지금보다 달러 가치가 조금 낮아져야 돈을 더 벌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죠. 이 달러 가치하고 금값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고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같은 1온스의 금을 사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내야 해요. 아, 그렇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더 적은 달러로 금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달러 약세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달러 강세는 금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그런 역의 관계를 가집니다. 아하,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금 투자의 매력도 같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 정책 있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나 늘릴 거다 이런 예측도 자료에 있었어요. 네, 부채 문제 심각하죠. 이렇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달러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는 건요.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빌리거나 아니면 뭐 찍어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돈을 더 푼다. 그렇죠. 시중에 달러 유통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죠. 자료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국가 부채 증가, 달러 공급 증가 가능성,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가치 하락 기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네. 아니면 계속 쌓여가는 재정 적자 문제, 심지어 미국 정치권 갈등으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그 셧다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셧다운. 이런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그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큰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될지, 달러는 안전할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검증단 안전자산인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심리가 확산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상황 자체가 금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와, 이거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Hoovering up gold.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죠. 각국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을 사 모으는 걸까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달 혹은 뭐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규모를 보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와... 자료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들, 심지어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과거에 미국 달러가 누렸던 그 궁극의 안전 피난처라는 지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금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에요. 달러 대신 금이요? 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 그리고 여기서 좀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탈달러. 그렇죠. 특히 뭐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질 때 특정 국가 통화, 즉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죠. 그래서 국가 비상자금인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쌓아던 외국 돈의 구성을 좀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달러 비중은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금을 중요한 대안으로 혹은 새로운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큰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금을 막 매입하기 시작하면 단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에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더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나 펀드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매수세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자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내년 혹은 뭐 그 이후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측을 내놓는 것도 바로 이런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5,000달러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판을 키우고 있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도 금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죠. 자료에서는 금을 재미있는 자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금값이 떨어질 때는 별 관심 없다가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나도 사야 하나 하면서 뒤늦게 따라붙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지적했죠. 네, 맞아요. 그게 전형적인 모멘텀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그 추세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고 이거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유발하는 현상이죠. 아, 따라 사는 심리. 그렇죠. 마치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가격 상승이 또 다른 가격 상승을 부르는 그런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단기적으로 금 가격의 상승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금 가격은 결국 우상향에 왔다는 어떤 역사적 경험과 믿음, 이건 역시 현재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것도 있겠네요. 물론 과거의 수익률을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금은 결국 오른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좀 자리 잡고 있어서 현재의 상승세를 보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 이런 추격 매수를 부추기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의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그 배경에는 첫째,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지정학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 그러니까 자료에서 표현한 모든 두려움의 총합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내 두려움. 둘째로는 미국 달러 가치가 앞으로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이나 재정 적자 문제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대신 금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 그렇죠. 달러 문제. 그리고 셋째로는 정말 결정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면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매집. 이게 크죠. 네. 여기에다가 또 가격 상승을 보고 따라붙는 일반 투자자들의 모멘텀 심리까지 더해진 아주 복합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금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금이라는 그 금속 자체의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적인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냥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울이요? 네, 글로벌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 셈이죠. 지표. 이것을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금값 변동의 배경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금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판도가 어떻게 짜여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 이르기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금값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세상을 보는 창. 네. 또한 자료에서 강조했듯이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해둘 만한 정보입니다. 물론 이게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금이라는 자산이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과거에 달러가 누렸던 안전 피난처 자산의 주위를 넘겨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분석이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미국 달러 대신 금 보유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와 현재의 기축통화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 달러의 미래 역할에 과연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인데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익숙했던 달러 중심 체제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 혹은 균열을 예고하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